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이 중부 3군의 민주당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신용환 전 위원장은 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출범에 맞춰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내 견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한 달 전 SNS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이 4.15 총선 출마로 선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과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 발전과 검경 개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만약 임 전 차장이 본선에 오르고 경대수 의원이 이필용 전 음성 군수와의 공천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중부 3구는 검경 고위직 출신이 맞붙는 관심 선거구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중부 3군에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분은 여기 선거구가 개편돼서 이제 당신의 의지는 아니시지만 이제 계산이 연고를 두고 계시잖아요.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청주 흥덕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김양희, 김정복, 이규석 예비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이겠다며 국회 분원 5송 설치 등 지난 도지사 선거 때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청주와 흥덕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은 지도자, 흥덕의 아들 젊은 흑수저, 저 신용환을 이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써주시기를. 하지만 새 인물의 등장에 당내 경선 주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혜종, 김주신, 박종국 예비후보는 공정 경선을 요구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 공천 시스템에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규석 예비후보는 신 전 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겨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을 어렵게 했다며 진솔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주 선거구에 김경욱 예비후보를 단수 후보로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경선 기회를 잃은 후보들은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고 같은 처지에 놓인 울산 울주 선거구 예비후보들과 공동행동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 선거구는 그동안 김경욱, 맹정섭, 박지우 예비후보 등 모두 4명이 공천장을 두고 경쟁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면접 등을 거쳐 김경욱 예비후보를 단수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은 재심을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지우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의 후보자별 점수와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경북 김천에서 충주로 고향을 수정한 김경욱 예비후보의 출신지 논란이 본선 경쟁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분란의 근원인 김경욱 예비후보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길이 충주 시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김경욱 예비후보님 사퇴하십시오. 맹정섭 예비후보 역시 이번 단수 후보 선정을 민주주의 유린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맹 예비후보는 인지도와 적합도가 월등하게 앞서 있는 자신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중앙당이 영입한 김경욱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란 결론에서 나온 비겁한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마 이 김경욱 후보가 당당하게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어떻게 현직 위원장과 경선도 없이 먹으려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염치 없는 짓이죠. 한편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충주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은 단수 후보 선정으로 똑같은 상황에 놓인 울주군 공천 탈락 예비 후보들과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연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제천단양 선거구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 위험에 처한 제천단양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후삼 의원은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과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충북도당 창당대회가 22일 청주에서 열립니다. 충북도당 창당대회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당 창당준비위는 빠른 시도당 창당을 위해 당원 10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한 유명 제약회사가 영업대 행사를 끼고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행사는 청주에 있는 한 의약품 도매업체인데 경찰은 이 대행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한 의약품 도매업체의 계약 내역이 담긴 내부 자료입니다. 2018년 12월 청주의 한 내과가 이 도매업체가 납품한 약을 처방한 대가로 270여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받은 걸로 적혀 있습니다. 또 청주의 한 약국은 같은 시기에 이 도매업체로부터 46만 원가량을 계좌 이체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해당 영업 대행업체로부터 이렇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약국이 서울과 충북 등의 25곳, 총액은 5억여 원에 이릅니다. 유명 제약회사는 해당 대행업체의 원래 가격보다 싼 가격에 약을 넘기고 대행업체는 병원과 약국이 해당 제약사 약을 집중 처방 조제하는 대가로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면 제약회사가 지불한 리베이트 비용은 소비자에게 약값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A씨가 CJB에 제보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똑같은 증상인데도 때로는 비싼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능이 더 좋은 약도 먹을 수가 있는데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의 도매점이나 한 개의 약국이나 한 개의 병원이나 이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해요.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자 열흘 전쯤 해당 의약품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 도매업체는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돼 지역 의료계도 경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바닥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선불식 카드를 내놓고 지역 화폐의 할인율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빵집에서 빵을 주문하고 카드를 내밉니다. 결제로 사용된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음성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음성행복페이입니다. 음성군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충전식 선불카드를 내놨습니다. 음성행복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캐시백 시스템입니다. 평상시 6%, 명절 연휴에는 사용금액의 1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적립이 되니까 10만 원을 사면 만 원이 적립되는 거니까 돈을 절약한다는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연회비나 발급 수수료 없이 월 50만 원 한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충주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 화폐 할인율을 기존 6%에서 8%로 높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할인율을 조금 늘려가지고 시민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된 소비 심리를 좀 늘리도록 하고자. 이런 가운데 제천시도 지난해 280억 원어치를 판매한 지역화폐 할인율을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5,600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위해 36개 세목 예산의 63% 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재정 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집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 주민들의 보살핌 덕분에 우한 교민들이 무사히 퇴소했다며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750억 원으로 늘리고 진천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57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충주 단월정수장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업체에서 향응 접대를 받은 충주시 관계공무원 15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중징계 대상자인 2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같이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은 처리 기간이 지날 때까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폐기물 700여 톤을 창고가 아닌 업체 마당에 방치하고 청주시로부터 받은 처리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는 겨울철 새들이 북상함에 따라 조류 독감 차단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리 휴직이 종료에 따른 입식 절차 강화, 전통시장 가금 거래 집중 점검, 적기 백신 공급, 농가 소독 강화 등의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도는 철새의 북상이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방역 대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공군사관학교 72기 사관생도들의 입학식이 개최됐습니다. 남자 180명, 여자 20명의 사관생도들은 한 달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쳤으며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화훼 소비 촉진 행사가 오후 4시 성안길에서 열립니다. 보은에서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정기총회가 오전 9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영하 7도, 충주 보은 영하 10도, 제천 영하 11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5도, 충주 4도 등 3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도로가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